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직후에 미국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6조에서 7조 달러의 돈을 풀어서 10년간 실업률을 4.3%대로 떨어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50%는 연봉 2만 5천 달러 이하입니다. 질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약 3천조 정도의 대폭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고 10년을 기다리면 일자리가 좋아질까요? 지난번 국민 여러분이 갚아야 할 부채가 약 5,600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획이 있다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되고 있지요. 대학은 반값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지원하고요. 은퇴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등. 자, 이렇게 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림이 나오시죠?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부자세와 법인세 증세하면 된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후보들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그만하라 하시면 어떨까요? 정치인 여러분, 이런 공약은 좀 더 신중하게 약속하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물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고매한 이분들은 저 위에서 복지 같은 큰 말씀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아랫동네는 천정 없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세금은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 너무 크고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작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투명하고 정직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를 비틀어보고 또 옆구리 공격을 잘하는 이 바디 공격에 능하신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 옆구리가 허전하십니까? 예, 많이 허전합니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또 주제로 저희들에게 옆구리를 채워주실 겁니까? 네,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새 대통령이 뽑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 과거 대통령의 취임 첫날하고 아주 다른 취임 첫날. 네, 상당히 미국식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띈 게 뭐냐. 예. 현충원 참배 첫 일정 바로 뒤에. 예. 심지어 당선증도 받기 전에. 예. 야사당 지도부부터 방문을 했다. 예. 이거 과거에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야사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일단 이번에 잘 부탁한다. 낙선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 위로의 뜻도 좀 전달을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번에 협치 구조를 안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소야대다 보니 예. 협조 요청. 예. 그 두 가지의 이제 방점이 찍힌 네.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야당 지도부 방문하면서 위로와 협조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일회성,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일정으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있는데 예. 오늘 하루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예. 5년 내내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예. 타협하면서 국정에 임하겠다. 네, 이것만 잘 지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5년 내내 수시로 대화. 그러면 5년 내내라고 하셨으니까 개헌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일단은? 이제 꼬투리를 잡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카롭게 그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날카로웠죠,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워낙은 임기 단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내년 이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예. 개헌 국민투표 하자. 다 예. 사실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내내라는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뭘까? 예. 이런 이제 의문 제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총리 인선도 직접 발표했는데, 그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청와대 네. 쪽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2시 한 50분께였죠. 예.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고. 예.
첫 인선을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국무총리부터 네. 시작해서 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그 배경까지 인선 배경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뭐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인선하고 나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 안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했죠. 그때는. 그게 이제 이제까지 관례였죠. 관례였죠.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저도 운동 같이 몇 번 하고 한 인연이 있거든요. 비서실장이 미국에 좀 있어서 그런가요? 상당히 미국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역시 뭐 이제 미국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되냐.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뭐 이런 얘기가 세간에 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통 논란 때문에 임기 내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제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소통지향적입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그 해놓으신 게 많아서 웬만큼만 해도 본전을 하지 않을까요? 확 비교가 되면서 돋보이죠. 그러니까요. 경호 부분도 좀 많이 유연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우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접근이 좀 어려웠는데 비표 달고도 뭐 이렇게 제지당하고 이랬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비표를 받지 않은 기자들도 좀 가까이 접근하는 게 가능했다. 그런 얘기하고요. 보통 그 대통령 행사장 경우에는 통신 장비 사용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 이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뭐 이른바 셀카 찍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부분도 많이 좀 이제 유연해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쌓이고 차곡차곡 이렇게 눈이 쌓이듯이 쌓인다면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위안이 되고 자신감이 될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가랑비 옷 쫓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평가가 뭐 획기적인 뭔가를 탁 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서 이렇게 신뢰를 쌓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취임하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1호 업무 지시로 내려왔던 게 일자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생방송도 제가 나가고 저도 방송을 하고 왔고 지금도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금 일자리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공공부문 80인만 일자리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일단 그거를 곧바로 좀 실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좀 피력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이제 본관 집무실에서 1호 업무 지시로 경제부총리의 당면한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개선 사항 수립 보고 하도록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 거죠. 경제부총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그렇죠. 그와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이건 이미 이제 공약한 내용인데 그거 준비를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것도 이제 물론 대선 국면에서 한 얘기이긴 한데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 정부의 내각들과 뭐 한 달 정도에 같은 살림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동거정부가 꽤 좀 이어질 거로. 그러면 보이죠. 문 대통령께서 조금 더 유연하게 현 내각들에게도 조금 더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광화문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 청사를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에서 직무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전문가들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왜요? 합니다. 경호 때문에요? 그렇죠. 경호 문제.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는 그 건물 바로 앞이 그냥 바로 세종대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호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거리. 이게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공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옆에 외교부 건물도 그렇고 뭐 정부종합청사도 그렇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거든요. 거기 이제 뭐 한 2, 3개층을 이제 비워서 뭐 청와대 집무실로 이렇게 또 경호 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비서실 인력까지 거기다 입주한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세종시로 가면 되죠, 뭐. 그런가요? 그럼요. 간단한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방금 취임사에 즈음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포부,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코너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와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라는 그 무엇인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곽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바라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내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3부 4부 모두 다 열어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내용을 오늘 특집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바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의 정부에 바라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내용도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부터 먼저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공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네. 많이면 좋고요. 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신다면 네. 지금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예. 사실 혼란을 수습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지경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걸로도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겠죠. 예, 우리 고재일 기자님.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좀 본인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부탁한 일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겠지만 네. 오늘은 그냥 민주당 정부라고 당선자 뜻대로 한번 해주면 네.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제가 바라는 부분은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도 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요. 네. 촛불을 들면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나라다. 네. 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식대로만 구현되는 걸 본다면 네. 국민은 만족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번 저는 대선이 촛불의 마침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그리고 구속을 지나서 이런 대선까지 왔는데 네. 이 기간은 우리가 이제 간접민주정치 체제에서 예. 국민이 한 6개월 정도 예. 직접 민주정치를 한 거예요. 촛불이라는. 예. 그래서 촛불의 명령으로 탄핵도 시키고
인용도 시키고 구속도 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딱 뽑은 다음에 다시 권력을 대통령에 주면서 직접 민주 정치에서 간접 민주 정치로 다시 위임하는 그런 그 형식상의 절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걱정이에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국민의 가치관이 저런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고 저 철학적 가치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실까. 저는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만 그러한 파격에 대한 뜻을 어떻게 보실까 저는 조금 걱정이라기보다도 관심 있게 의문점을 가지면서 오늘 지켜봤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즉석에서 연설을 하시고 사진 찍고 주변의 경호원들과 그리고 뭐 앞으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공약에서 얘기했던 광화문 청사 옮기겠다 이런 얘기도 실체를 옮기실 거로 하니까 좀 뜻밖이다 놀랍다 하지만 사람은 또 금방 익숙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는 게 아니냐. 오늘 SNS 보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3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것보다 많은 소통을 보여줬다. 근데 그게 이전이 잘못됐다는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전이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이 특이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예, 이 말씀 나가자마자 지금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몇 개 소개하고 질문을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19번님 제발 세금 좀 올리지 마세요. 2679번님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방산비리 특검해 주세요. 5310번님 취임사 하신 대로만 하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2679번님 4대강 사업 상암 DMC 롯데타워 특검해 주세요. 예, 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본래는 제가 이런 걸 약간 좀 살짝 각색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41.1%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인들한테. 아니 왜 언론들에서 이걸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나는 이게 압도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표현이 역대 최대 표차 기록이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평가로 하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50%를 넘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41.1%라는 게 그렇게 높은 득표율이 아닌데 다자구도의 대통령 선거로 치자면은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 높은 득표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대평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위 후보가 좀 부진했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졌던 선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벌어졌던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겨루던 이 17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530만 표 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를 능가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당선된 첫날이어서 여러 가지 앵글로 볼 수 있는데 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앵글로 봐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41.1%가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거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60%는 그럼 반대한 거 아니냐. 그리고 77.2%가 투표했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5개 당이 일단 경합을 결었고 후보는 13분이나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어쨌거나 각자가 가장 원하는 분을 지지하는 그런 구도였고 또 선거 전부터 문재인 이른바 대세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더더군다나 국민들께서 나는 기왕이면 이분이 더 좋다라는 걸 자유롭게 표출하셨고요. 일단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지지율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찬성 반대를 물어봐서 41%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는 사실상 부여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앞으로 몇 달 정도 지켜본 이후에 국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그때 다시 한번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취임식 하실 때 국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빵빠레도 울리고 좀 이렇게 대통령다운 모습을 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있는데 소박하게 그냥 취임선서 하시고 끝냈습니다. 그죠? 그것은 당선자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위기 상황이란 것을 그런 이제 조촐한 당선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환기시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IMF 외환위기였는데 이제 그런 외환위기 상태에서 소수당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상태여서 뭔가 좀 국정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었는데 위기니까 우리가 국론을 통합해서 같이 극복하자 그런 프레임으로 초반에 상당히 순조롭게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당선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어떤 위기 국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폐청산이라는 내가 숙제가 있지만 그러나 일단 봉합하고 통합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리고 본인을 좀 낮추면서 이번에 취임식 전에 야당 이 대표를 하는 대표격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어려우니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런 그 컨텍스트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769번님이요.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님. 곽순희의 뉴스정면 승부 매일매일 청취해 주십시오. 제대로만 들으면 왜 웃습니까 지금? 전 심각한데. 제대로만 들으면 상식이 통하는 정치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3029번님 가불관계의 사회가 아니라 상생의 사회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758번님 외교 안보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결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주의에 대항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 잠수함 꼭 추진해 주세요. 5857번님 최저임금 해결해 주세요. 공약하신 6월에 7,500원 맞춰주세요. 6976번님 유민아빠 옆에서 같이 곡기 끊었던 모습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국민옆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기대가 높은데 한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였죠. 유민 아빠 곁에서 덜컥 주저앉아서 열흘 곡기를 끌었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 태도를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계속해서 유지만 해준다라면 저는 그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네. 자 4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특집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바란다입니다.